그래서 섬 이름은 안개꽃섬이 되었어. 레이가 섬이 너무 심심하다며 안개꽃 나무를 중앙에 하나 만들어 놓고 가기도 했으니 적당한 이름이었지. 현실의 안개꽃은 나무라기보다는 덤불 같은 느낌이지만 이건 벚꽃나무처럼 거대한 나무에 안개꽃이 항상 만개해 있었어. 아주 예뻤지. 진과 레이, 새 있는 자신들도 웬만해서는 이곳에 잘 오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아놓고 최종적으로 경고했어. 만약 여기서도 이탈 시도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영구히 추방을 할 거라고. 난 마냥 좋아서 고개를 끄덕였어. 이탈할 마음 따위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안개꽃섬엔 나와 정호연 둘이 남았어. 나는 이번에야말로 옛날처럼 낙원을 즐기며 살겠노라고 정호연과 맹세했고 섬을 꾸미기 시작했어. 둘뿐이었지만 스카이블루를 한참 꾸밀 때 생각이 나서 많이 즐거웠지. 여름방학을 그걸로 날려버렸던 것 같아. 2학기가 시작될 쯤엔 섬 보수가 완전히 끝나서 나와 그는 꽤 그럴싸한 오두막집을 짓고 잘 살고 있었어. 진, 레이, 세이는 약속했던 대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다른 섬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지. 궁금하긴 했지만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정호연은 다시 한가롭게 새와 노는 취미를 들였어. 난 그가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 정말 기뻤지. 섬 주변에 안개가 짙게 껴있긴 했지만 섬 전체로 터진 게 아니라 회오리처럼 안개의 원형 벽이 섬 주변을 감싼 형태라 섬의 날씨 자체는 매우 맑았었어. 우린 우유나 차를 마시고 서로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옷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지. 그러던 중에 내가 감기에 걸려서 이틀 정도 꿈을 꾸지 못했어. 흔한 환절기 감기였어. 그런데 내가 평소에 건강이 약해서 좀 심하게 앓았었어. 가족들 말로는 내가 잠꼬대로 정호연이라는 이름을 엄청 크게 외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호연이 누구냐는 질문 공세도 받았지. 뭐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었지만 감기가 다 낫고 나서 다시 섬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간 내가 본 건 울고 있는 정호연이었어. 정말 놀랐지. 어디 다치거나 아픈 게 아닐까 했지만 그건 아니었어. 그는 나를 꼭 끌어안으면서 정말 보고 싶었다고 했어. 나에게는 2에서 3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었던 거야. 갑자기 일주일이 넘도록 내가 안 보였으니 얼마나 초조했을까 싶었어. 난 그를 끌어안고 감기에 걸려서 못 왔었다고 설명했어. 그는 앞으로 못 올 것 같으면 되도록 말이라도 해주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었어. 왜냐면 나는 그때도 지금까지도 그 꿈에 들어가는 방법은 모르니까. 그냥 잠을 자면 그 꿈을 꾸었을 뿐이었으니까. 물론 난 그것까지 솔직하게 말해줬어. 꿈에 들어올지 아닐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해주기 힘들다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밤을 새거나 할 땐 꼭 말해주겠다고.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 그는 그 이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내가 조금만 옆에 없어도 허둥지둥하며 눈에 띄게 평정심을 잃고 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날 찾으면 꽉 끌어안으면서 언제라도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릴 것 같다고 끊임없이 말했지. 그런 그를 나는 위로했고 나는 그게 일시적인 후유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는 점점 더 불안 증세가 심해졌어. 내가 아무리 심한 중독자라곤 해도 현실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섬에 없을 때가 많았는데 그걸 못 견뎌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스카이블루에서는 나 없이 혼자 숨어서 열악하게 살았는데도 그런 증세 따위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다른 곳에 원인이 있나 생각해봤지만 짚이는 것도 없었고 그때 나는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잤어. 섬에 없는 때가 길면 7에서 8일, 짧으면 3에서 4일 정도. 정호연은 나에게 일주일이 넘도록 없어서 불안하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그가 느낀 나의 공백은 2, 3주에 가까웠겠지. 나는 어떻게든 그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었어. 그래서 현실에 있을 때면 이야깃거리를 많이 끌어모았지.
관심도 없었던 영화나 연예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학교 소식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없을 동안 미치도록 외로웠을 그에게 최대한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것 말고도 최대한 말을 많이 했고, 그래도 그는 나아지지 않았어. 내가 깨어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는 나를 몸이 바스러지게 끌어안았어. 그런다고 잠이 깨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시 섬에 갔을 때 그는 항상 울거나 좌절하고 있었어. 그가 했던 말 중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1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꽉 차있던 품이 갑자기 비고 찬바람이 들어오면 정말 죽어버릴 정도로 슬프다고. 그는 울면서 나한테 말했었어. 그렇게 싫어서 세상을 버렸는데 내 얘기를 듣다 보니 다시 그리워진다고. 그 지긋지긋했던 곳이 그리워지는 기분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하다고. 이해는 했지만 결코 동감은 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나는 거기서 거대한 벽을 느꼈어. 나는 꿈밖에서의 정우현은 전혀 몰랐어. 그쪽도 내가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몰랐고 꿈에 들어오면 현실에 대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얘기를 어떻게든 떠올려서 하는 건 굉장한 곤욕이었어.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걸 보니 나도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정우현은 섬에 있을 땐 이제 한시도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내가 잠시 혼자 산책을 한다거나 잠깐 물을 떠오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했어. 사라질 것 같다면서. 같이 있을 땐 너무나도 좋고 친절한 변함없는 정우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그의 눈에 안 보이면 돌변해서 나에게 화를 냈어. 그가 변해가는 걸 나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아야 했고 솔직히 짜증나고 화도 났고 괴로웠고 내가 왜 이래야 하는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슬픈 감정이 더 컸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애잔하고 가슴속에 악이라고는 먼지만큼도 없는데 그가 수없이 입었을 상처를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두 귀로 듣고 내 두 팔로 끌어안는 기분이란? 그런데도 치유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는 느낌은 정말 지금 와서도 한마디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 안타까워 미쳐버릴 것 같은 날이 계속 지나고 있었어. 나도 최대한 그의 곁에 있어 주고 싶어서 휴일이 되면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어. 그는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매우 좋아했어. 나는 이게 최선일까? 하고 매일매일 고민했지. 진지하게 나도 갇힌 자가 되기 위해 시도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인터넷으로 자살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딴 거나 치고 있었고 현실에서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 지인들한테 비슷하게 얘기를 꺼내봤지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2병 취급을 받았어. 그러는 동안에 가을이 되어갔고 정우현은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심지어는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 처음 알아차린 것은 10월 초였던 것 같아. 새들이 놀라서 푸드덕대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정우현이 끝이 뾰족한 돌로 자기 팔을 긁어대고 있었지. 나는 정말 기절할 듯이 놀라서 그를 뜯어말렸어. 안정된 후에 정우현은 내게 말했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없는 시간을 버틸 수가 없다고.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저 그를 끌어안아주는 것밖에.